안녕하십니까. 국제철도 운송론의 제6주차 1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안에는 제3장 철도 운송에 관련 법규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철도 운송 관련 법령 제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운송과 관련된 법령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철도 운송과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에 관련된 운영, 시설 설비, 정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다. 포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 건설법, 그 다음에 철도 사업법, 철도 안전법, 그 다음에 건널목 개량 촉진법, 그 다음에 도시철도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철도법,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철도 안전 조사에 관련된 법령,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법령, 철도공사에 관련된 법, 그 다음에 대도시 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들이 철도 운송과 관련된 법령이다. 그렇게 주요 법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법령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도산업기본법은 철도 운영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럼 여기 목적이 뭐냐라고 한번 본다고 그러면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 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고, 용어 정의를 본다 그러면 철도를 하게 되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다, 구성이다. 그걸 철도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 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철도의 선로, 그죠? 그 다음에 역시설,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건축 설비, 그 다음에 차량 또는 선로를 보수 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 기지, 차량 정비 기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로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설비, 통신 설비, 신호 체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편리하게 지원하는 그런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적할 수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이 철도 기술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시험 연구에 관련된 시설들, 철도 기술 연구원 이런 부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시설들, 이전에는 연수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연수원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철도 보수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들 그런 것들이 용접하거나 운반 조립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물센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간이 창고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주차장, 진입로로, 그 다음에 토석장, 사토장,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정비 장비를 검증하기 위한 수리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위한 국토부 장관이 제정한 시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체 토탈적으로 따지는 것들이 철도 시설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요. 그러면 철도 운영이라고 하게 되면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 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 규정, 운영 관리 지침,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철도 차량의 정비라든지 운행 관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설 차량이라든지 부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부대 산업 또는 부대 서비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게 철도 운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량이라 하게 되면 우리 견인하는 견인 동력차 또는 객차, 화차 그 다음에 그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특수한 차, 탱크로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바로 철도 차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선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궤도죠, 그죠? 궤도, 그에 대한 공작물들, 시설, 부대 시설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철도 산업이라 그러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데 철도 운송, 시설, 차량 관리,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것들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철도 산업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육성이라든지 안전, 이용자들의 어떤 그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 개혁의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철도 시설 및 철도 운영에 관한 것들, 자산이라든지 부채, 인력에 관한 처리 방법, 처리 규정이라든지, 철도 시설의 사용료, 그 다음에 공익 기능 유지, 철로 노선의 폐지, 철도 건설의 비용 부담,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요건들만 이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철도 사업법이라 그러면 이제 사업법은 운영의 효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본다 그러면 철도 산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들의 편을 어떻게 하면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따라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철도 사업법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철도 운송, 철도 사업용 철도 노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운영 지역과 운행 거리를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데 간선 철도하고 지선 철도, 간선 철도라 그러면 특히 광역시라든지 지자체 이렇게 해서 도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구간 운송이다, 근간 운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km 이상의 사업용 철도 노선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노선이다. 그렇게 봐죠. 주요 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선이라 그러면 이제 그 간선간을 제외한 사업용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입선이라든지 부대 부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로 이런 부분이 다 지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과 지선을 나눌 수 있다. 운행 속도에 따라서 이제 고속철도냐, 중고속이냐, 일반 철도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고속철도는 차량이 운행 구간이 300km 이상의 속도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 건설된 노선이고요. 준고속철도는 철도 운행 구간이 200km에서 300km 미만 사이에 운행할 수 있는 건설된 노선 그렇게 보시고요. 일반 철도는 200km 미만의 속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화차 같은 경우는 시속 100에서 110, 120 사이의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철도 노선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고속철도, 즉 KTX 같은 경우는 300km 이상이니까 그거는 다 고속철도 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차량의 이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고속철도 차량 300km 이상, 중고속철도 차량 최고 속도 200km에서 300km, 일반 철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KTX는 고속철도 차량이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뭐라고 그러죠? 새마을, 응? 새마을 일 맞죠? 그런 차량들이고 일반 철도는 있던데 뭐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철도는 이제 무궁화 이하급들. 물론 새마을도 200km 시속 미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일반 철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냥 대체적으로 고속철도하고 일반 철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면허 또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철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는 우리는 철도공사에서 공익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한테는 상당히 어렵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요? 수서 SRT인가요? 그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민간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이 운송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요. 운임이라든 요금 규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철도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철도 사업에는 여거의 운임, 요금, 예? 이 부분들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운임이 뭐고 요금이 뭘까요? 운임은 실제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그에 대한 수수료고요. 요금은 수화물이라든지 화물을 취급하고 그에 대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금이다. 그래서 운임과 요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열차 운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 이제 직접 운송 구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고 부대 서비스에 포함된 게 요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사업 약관에 관한 규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운송협정이라든지 또는 철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 부분, 그죠? 운전 업무 종사하게 되는 요건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고 뭐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어쩌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임 여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요? 실제적으로 우리 표안에 다 이런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철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종사자가 이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보신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이라든지 운송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에 또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요금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못하겠거든요. 이전에는 좀 있었나 봐요. 예를 든다면 이제 소화물을 운송하고 난 다음에
도착지에 가서 이 뭐 박스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뭐 좀 더 줄 수 없느냐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뭡니까? 딱 이 운송의 부피라든지 볼륨을 중심으로 해서 딱 요금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책정된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된 사항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서는 철도 종사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국토부 장관령으로 정해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위반됐을 때는 종사자들의 어떤 준수사항이 위반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운송에 관한 책임 문제들, 그 다음에 차량 관리 문제들, 품질 관리 문제들, 사용시설 공동화 활용들, 철도, 전용 철도라든지 국유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철도사업법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페이지에 보시면 철도 건설법입니다. 이제 이 건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 철도 건설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이라든지 철도 건설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망의 효율적 확충과 공공복리 발전을 위해서 관련된 이 제정된 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철도의 건설에 관련된 법,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철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철도의 건설에 관련된 체계라든지 건설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철도 건설 비용 부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부칙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게 철도 건설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무슨 웨이라고 그러죠? 코레이 웨이인가 뭐 이렇게 편의점처럼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이 철도 건설법에 관련된 철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 사업에 저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안전법. 철도 안전법은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정진을 이바지하길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종합계획도 수립도 해야 되고 체계도 성인을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성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체계 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고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 그래서 종사자들의 면허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업무에 관련된 뭐 이런 업무들을 다 이 철도안전법에 관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철도 차량 안전관리, 시설 기준, 위원회, 뭐 성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종합시험 운행 이런 것들이 다 안전이다, 철도 안전관리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철도 보호, 안전 및 보호를 하게 해야 되는데 뭐 관제라든지 일시 정지라든지 종사자들의 음주 제한이라든지 철도 보호 지구에 대한 제한 행위라든지 뭐 등등 이런 어떤 행위들이 다 이 철도 안전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기관 뭐 이런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관리 쪽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철도 안전법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그 교통권력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도시 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철도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함으로써 도시 철도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편익을 정진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도시철도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철도를 어떻게 건설하고 계획 관리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노선 관리라 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철도 노선을 신설하고자 아니면 연장할 때 이런 법들이 바로 다 도시철도법 내에 저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내에서 운송사업, 면허, 운임,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협의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철도 도시법에 저촉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이제 철도 물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법은 철도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국가 물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며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의 육성 계획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코레일 로지스라는 거 아시죠? 철도 공사의 자회사 개념을 해서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그 회사가 코레일 로지스틱스라고 설립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법이 바로 이 법에 속합니다. 저촉이 됩니다. 다음은 철도 물류 시설, 뭐 거점이라든지 인입선, 그 다음에 부대 서비스들 쉽게 말하면 이 역도 내 창고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물류 산업 육성에 관한 법. 그래서 철도 물류의 표준화, 정보화, 운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된 게 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제 철도 물류를 추진하기 위한 제노력들, 즉 다시 말하면 TSR, TCR, 뭐 북한 진출 지역의 진입로 확대 이런 방안들이 다 여기 육성 지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법은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관한 기준들을 설립하고요, 확립해서 그 책임 소재라든지 또는 재해 방지를 어떻게 방지를 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정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철도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어서 철도도 여기에 대한 저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사업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건법에 얘기한 정해진 산업재해 예방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근로자들의 피로도라든지 정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이라든지 근로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건법에 의한 뭐 일정한 시간을 이 학습을 일정한 시간 동안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몇 분 동안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것들 유휴 시간 뭐 작업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뭐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들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될 것들. 그래서
안전모 지침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또 근로자도 이제 그 사업자가 제시하거나 법률에 정한 내용들을 기준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켜야 될 의무들. 그 다음에 사업자 근로감독관이라든지 공단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업 예방,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근로자나 사용자는 안전 관련된 기준들이라든지 규정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근로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안전 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을 하고 근로자들은 그에 따른 이 준수라든지 법령, 법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킬 필요가 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과 관련된 법령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